많으면 수백 명에 이르는 지원자들과 면접을 하죠. 어떤 사람을 딱 뽑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기억에 남아야겠죠. 결국은 우리랑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대화가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옆집 아들. 안녕하세요, 옆집 아들입니다. 여러분, 면접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 영상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할게요. 아나운서 준비를 한 3년 했는데요, 떨어졌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도경환 씨가 딱 한 명 붙었어요. 그러다가 대기업 준비를 했는데 운 좋게 한 번 쓰는 회사에 붙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저는 항상 1000명 중에서 1등을 하려고 연습을 해왔고, 그런 점이 대기업 면접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즘같이 적게 뽑고 잘 안 뽑는 시기에는 아나운서같이 자신을 제대로 어필하는 방법을 접목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노하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1번, 면접이 끝나고 난 뒤에 심사위원들이 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나의 키워드를 정할 것인가. 그 친구는 땡땡땡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정해야 됩니다. 2번, 대답을 할 때는 항상 결론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존 말하기 습관을 벗어나서 항상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필요하다면 부가적인 내용을 그 뒤에 얘기를 붙여주면 좋습니다. 3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면접관 심사위원 분들은 그 회사에 최소 20년 이상씩 다닌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의 일생을 그 회사의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데 일조하신 분들입니다. 그 점을 항상 머리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3가지는 꼭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부터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로 설명해라. 면접관들은 하루에 적으면 20명, 많으면 수백 명에 이르는 지원자들과 면접을 하죠. 그들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뽑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기억에 남아야겠죠. 그게 기본입니다. 강렬하게 이 사람이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이 돼야 돼요. 내가 준비해 놓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키워드를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얘는 이런 사람이었지 라는 걸 심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제가 컨설팅 해줬던 후배 중에 또리 엄마가 있었어요. 또리라는 강아지를 키우는 아이였는데요, 그 친구가 또리가 좋아서 블로그에다 막 사진도 올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그러다가 점점 무슨 사료 먹어요? 무슨 목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이거를 공구를 해서 팔아도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그냥 또리만 아껴주고 사랑해줬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마케팅을 배웠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 회사에 서비스나 제품이 있으면 마지막에는 저는 앞으로 땡땡 엄마가 되어서 이 제품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라고 안내를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키워드를 내가 정하고 자기소개부터 모든 답변에 이르기까지 그거를 쭉 설명을 할 때, 그리고 그 가치가 이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의 중점 가치와 맞닿아 있을 때, 이러면 이제 채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대답을 할 때 항상 결론부터 얘기하세요. 이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말을 오래 들어줄 만한 인내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평소에 보고를 받을 때 그거 어떻게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됐어?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런 식의 말하기에 익숙하신 분들인데, 됐어 안 됐어? 그게 저기가 뭐가 돼서 그래 됐어 안 됐어? 안 됐습니다. 덜 받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애초에 결론을 먼저 얘기해라.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면접관도 물어볼 거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핑퐁 틱톡이 돼야 됩니다. 면접관이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여기 뭐 타고 왔어요? 물어봤는데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오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고, 두 번째는 지하철, 세 번째는 택시인데요, 저는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택시를 타고 왔어요. 이렇게 쭈쭈쭈쭈쭈 하지 말라고요. 일단 저 택시 타고 왔습니다. 네, 덕분에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간단하게 위트 있게 이런 여유를 보여줄 수 있게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대답을 할 때도 항상. 그러면 심지어 압박 질문이 오더라도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런 쪽에 관련된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이런 식으로 반문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한테
면접관이 아유 이것도 모르는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대답을 해주고 아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해줄 확률이 훨씬 높겠죠. 자연스럽게 대화를 잘하는, 결국은 우리랑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대화가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단답식으로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면접관분들은 회사만 굉장히 오래 다닌 분들이죠. 좋으나 싫으나 이 일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결과물을 누군가는 구린데도 되게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좋은데도 겸손하게 별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애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좋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걸 간과했고요. 이래서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죠. 반대로 여러분이 그 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PPT 같은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같은 조 팀원이 이 장표 되게 좋은데 여기 있는 이 디자인이 이게 후지고 이건 옛날에는 하던 방법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모든 대답을 할 때는 이분들이 해온 업적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칭찬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볼 때 그래 얘가 들어오면 내가 해오던 이 일을 더 도와주겠구나,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딱 얘랑 일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려면 면접 복장과 스타일링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재킷, 똑같은 블라우스, 하얀색, 까만색 이 조합이 단정해 보일 수는 있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오면 그냥 묻히는 거예요. 튀는 것보다 안 좋은 게 묻히는 겁니다. 묻히는 건 기억도 나지 않거든요. 백화점에 한번 가서 그 매장마다 가서 면접 복장 한번 보러 왔다고 하고 어떤 게 어울릴까요? 라고 하고 한번 입어보세요.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 사도 되잖아요.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거짓말처럼 딱 맞는 옷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까만색, 하얀색 조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딱 맞고 여러분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옷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스타일링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남자들 미용실 가서 멋있게 해주세요, 연예인처럼 해주세요 하지 말고 제 신체적 특성이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잘 맞는 헤어스타일링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좀 돈을 들여서라도 어디 청담동 샵에 한번 가보세요. 당연히 스타일링 비용 비쌀 수 있죠. 하지만 그분들 섬세하게 대화를 해보면서 스타일링 해보고 찾아주잖아요. 저도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딱 얻은 힌트로 그 스타일링으로 벌써 10년 넘게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자기에게 딱 맞는 걸 한번 찾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멋지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도 마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연구를 하고 들어가세요. 면접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전해드릴 수 있는 노하우가 굉장히 많지만 말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니 딱 요약해서 이 면접이 끝나고 나면 나는 땡땡땡이다를 면접관의 머릿속에 남겨놓고 오겠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대답을 할 때는 짧고 간단하게 하세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는 분들이 해낸 업적들을 존중하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링에 신경 쓰고 들어가세요. 잘 신경 써서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꼭 합격의 영광 누리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가 얻고 싶다, 나는 이런 개괄적인 설명보다 더 디테일한 설명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댓글, 구독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수정 보완해서 영상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근황 얘기로 좀 넘어가면 옆집 아들이 그동안 처음 컨텐츠를 준비했을 때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단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가를 했어요. 신혼여행도 갔다 왔고요. 살도 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많이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유튜버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집 아들이었습니다.